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외과 이유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영상의 제목은 양악수술 중 턱뼈가 부러졌어요. 정말 어려웠던 케이스입니다. 음, 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양악수술 도중, 하악수술 도중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마쳤는데 그것을 제가 음, 다시 재수술할 기회가 있어서 그 수술을 했던 시험내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목에도 봤듯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어, 이-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7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먼저 이 케이스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당사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께서는 전에 젊으셨을 때 윤곽을 받으셨고요. 2016년도에 보인시멘트 턱 재건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 이분 말씀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시멘트가 있어서 이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하는데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본시멘트를 제거하러 간 김에 그 양악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양악 수술 후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원숭이 인매를 개선을 원한다. 그리고 부정교합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불분명한 얼굴선을 개선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양악 수술을 하면서 본시멘트 제거를 받으셨지만 같이 이런 재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분명한 얼굴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습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정교합이 눈에 띕니다. 상악과 하악에 이걸 오버젯이라고 하는데 오버젯이 보통은 한 2mm, 2mm 정도 있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한 4mm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니로는 교합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원래도 교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악이 상악에 비하여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클래스 2 그런 부정교합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테랄 셉에서 보듯이 입술선 위에 치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힘껏 웃어도 전치가 보이지 않겠구나.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모를 보았을 때 약간 상악치아 정중선이 약간 우측으로 가 있는 것이 관찰되고 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입술선에 비해서 상악 정중선이 약간 우측으로 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버짓이 이렇게 큽니다. 오버짓이 크고 약간의 전방 개방교합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적절한 재건을 같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턱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패여 있고 하악각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두턱, 침샘 등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수술하면서 하악골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절이 되었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이 케이스를 보았을 때 되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어, 수술 이후로 물론 한 시간이 네다섯 달 정도는 지난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더, 좀 더 안정적으로 충분히 더 기다렸다가 하면은 분명히 더 좋았을 거지만 이때 좀 이분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좀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처음에 저는 이 하악은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시 적절하게 하악을 분리시켜서 교합을 맞출 자신이 없어서 상악만 하자. 일단 원숭인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악을 적절히 후방 이동하고 내리면은 이때 교합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악만 하자. 처음 계획은 그거였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면 할수록 상악만 해서는 정확한 교합과 얼굴을 맞춰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 이 하악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좀 더 이 상황을 이거를 타개하기 위하여 얼마나 어려운 그런 테크닉과 그런 기술이 필요한지를 좀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SSRO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SRO 보통 하악 수술할 때는 SSRO를 할 수도 있고 IVRO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SSRO를 하기 때문에 SSRO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SSRO는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의 약자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1907년이고 이게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점점 이게 앞으로 연장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술을 할 때, SSRO를 할 때,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수술이 SSRO일 텐데요. SSRO를 하면은 일단 턱은 세 조각이 납니다. 두 조각은 턱관절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두 조각이 있고, 이거를 프록시말 세그멘트, 근심 골편 또는 콘다일라, 이걸 콘다리라고 하니까 콘딜라 베어링 세그멘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세그멘트가 있는데 이거를 투스 베어링 세그멘트 또는 디스탈 세그멘트 원심 골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원심이냐면은 머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원심 골편이고 콘다이를 포함하고 있는 골편을 근심 골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걸 투스 베어링 세그멘트, 이거를 콘딜라 베어링 세그멘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SSRO는 이걸 싹둑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앞에서 보았을 때 이걸 시상면이라고 하는데 시상면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쪼갭니다. 자른다라기보다는 이게 바깥쪽 안쪽으로 쪼개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무턱이라면은 서랍 이렇게 빼듯이 전진이 될 거고, 만약에 이게 주걱턱이라면은 이곳에 걸리는 부분을 잘라내고 뒤로 밀어넣고 이런 방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왜냐면은 이렇게 돼야지 뼈와 뼈끼리 맞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빠른 골 치유와 안정적인 골 치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이곳이 한 조각이어야 되는데 지금 세 조각이 났고, 원래는 이게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네 조각입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이고,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게 안쪽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쪼개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쪼개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쪼개져서 이 안쪽에 있는 세그멘트가 이렇게 분리돼야 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세그멘트가 이 바깥쪽에 있는 세그멘트가 하나로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이게 상당히 챌린징한 부분은 이 바깥에 있는 조각들을 서로 잘 이어줘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 턱관절이 약간 빠져 있습니다. 이 턱관절을 잘 넣어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 세그멘트를 쪼개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적절히 분리한 다음에 이 프록시말 세그멘트와 디스탈 세그멘트를 적절히 고정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여기다 또 재건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얼굴을 보시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교합이 뒤로 이렇게 교합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의 단차가 크고 인매도 약간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적절히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얼굴선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패여 있고 이중턱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비교를 해봤는데 상악이 위로 3.28mm가 올라갔고 전진이 5.9mm가 되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악과 하악의 오버젯은 약 4.5mm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일단 정중선을 맞추고 하방 이동 3mm. 원래 하방을 3.28로 올렸는데 다 올리는 거 다 내리는 건 아니고 한 3mm 정도 내리자. 그리고 후방 이동을 2.5mm 했는데 원래 약간의 합죽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9mm를 전진하였고 또 바르셀로나 라인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약 한 2.5mm 정도 넣으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2.5mm 정도 계획을 하였고 하악각 재건을 계획하였고 하악각 재건뿐만 아니라 앞에 체부까지 재건할 계획을 하였고 그리고 이분께서 이 아치 쪽에 핀 때문에 좀 아프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쪽 아치 때문에 핀 때문에 아프다고 이쪽이 좀 튀어나오고 그렇다고 하셔서 이 광대 아치의 핀 제거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뭐 광대 골 틈도 좀 남는 뼈로 채워주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오토 로테이션이란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환자는 아니고 다른 환자입니다. 다른 환자인데 이분은 상악을 내려야 되고 전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여기 디지털로 하면 보십시오. 여기가 원래 상악이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악과 원래 하악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겹쳐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디지털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걸리지 않도록 이 콘다이를 약간 디지털로 벌려줘야 됩니다. 이걸 왜 이런 과정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양악 수술할 때는 양악 수술은 본질적으로 리포지션 수술이고 상악과 하악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재위치하는 수술입니다. 상악을 고정할 때 눈대중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0.5mm 싸움이기 때문에 정확히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눈대중으로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부정확하고 그렇게 되는데 착시도 많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치를 끼는데 이 장치를 인터미디에이트 스플린트라고 합니다. 인터미디에이트 스플린트라고 하고 인터미디에이트 스플린트는 하악을 기반으로 상악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하악을 기반으로 상악을 맞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우리가 또 마련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이 인터미디트 스플린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악과 하악의 이런 공간을 만들고 이 사이를 채워가지고 장치를 만듭니다. 하악에도 물리고 상악에도 동시에 물리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상악을 먼저 쪼갭니다. 상악을 쪼개서 완전 프릴리하게 두개조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게 해 놓고서 그리고 그 장치를 하악과 상악에 끼워서 상악과 하악을 와이어로 고정을 꽉 해줍니다. 그리고서 상악을 고정을 하면은 하악을 기반으로 해서 상악의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것대로 상악을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오토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지털 오토 로테이션과 실제 수술장에서 일어나는 로테이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런 과정을 했었는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포스테리어 오픈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거를 하는데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상악과 하악의 이런 어떤 그런 물질을 물리고서 제가 최대한 하악을 뒤로 밀린 상태에서 어떤 걸 물고 CT를 찍습니다. 그런 걸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디지털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디지털로 이거를 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로 벌려줄 필요가 없고 이 상태에서 상악을 내리고 이런 수술을 하면은 정확하게 왜냐면은 이 포지션은 제가 실제로 환자의 실제 입을 벌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장에서도 똑같은 위치로 벌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디지털로 오토 로테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역회전 또는 상악을 늘리는 경우에 전 항상 이런 식으로 어, 입을 벌리고 CT를 찍어서 그거를 그대로 디지털로 가져와서 이렇게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0.5mm라도 더 정확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분도 그렇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악을 밑으로 내리고 전진을 약간 후방 이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원숭인매의 원인이 되는 게 이 부분 A 포인트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려가고 뒤로 들어가면서 원숭인매가 개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교합이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하악각을 재건을 하였고요. 하악각 재건을 하였고 이 부분은 이 앞에 체부는 제가 기성품으로 하였습니다.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따뜻한 물로 뭐 이렇게 연화시켜서 만들어서 이 부분은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끼워서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끼웠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술 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이 지금 네 조각이 났기 때문에 이 네 조각을 맞춰야 되는데 이 조각과 이 조각은 이렇게 두 개로 맞췄고요. 이 조각과 이 조각은 이렇게 두 개로 맞췄고 그래서 특별히 이 조각과 이 조각은 따로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그 프록시말 세그멘트와 디스탈 세그멘트를 이렇게 두 개로 이었습니다. 이었고 교합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턱 관절도 뒤로 약간 빠져 있었는데 뒤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앞으로 돌아가 있던 이그 콘딜라 베어링 세그멘트 전체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골 틈에는 제가 골을 채웠고 하악각 재건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패여 있는 체부도 이렇게 그 기성품 PCL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골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일 어려웠던 부분 어디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쪼개졌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쪼개져서 여기가 하나의 디스탈 세그멘트가 되고 이 바깥쪽이 프록시멀 세그멘트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이 부분을 쪼개서 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SSRO가 결국은 되는 방향으로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고정도 됐고요. 좀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잘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술이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보시면 한번 중첩을 해보겠습니다. 수술 후, 후입니다. 상악이 뒤로 들어갔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치 노출이 증가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하악각도 좀 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앞부분에 있는 그런 체부의 그 없었던 없어진 골이 없는 부분도 이렇게 최대한 제가 막았고 이렇게 재건을 했고 골을 채우고 왼쪽도 앞으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접혀 있던 프록시멀 세그멘트를 뒤로 밀어서 정상화했고 그리고 이곳에 하악각을 재건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핀도 빼서 환자분이 좀 불편하시다라는 것도 좀 개선을 했고 여기에 왼쪽에 좌측 광대의 틈도 남는 뼈로 막았습니다. 막아서 계획한 대로 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굴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레스팅 상태에서 전치 노출이 없었는데 전치 노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매도 좀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체부 페임 약간 오메가 현상도 둥그스름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도로 보았을 때 이 인매 특히 클래스 2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 있던 그런 아래턱이 전진을 하였고요. 전진하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위치 관계가 단차가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하악각 재건을 통하여서 이런 패인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에 체부도 채워져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기 앵글부터 앞에 턱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페이셜 라인을 이렇게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 45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쪽에 어색한 인매가 개선이 되었고 페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되게 예쁜 아래턱 라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을 보았을 때 하악이 전진함으로써 교합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단차가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곳에 그 패여 있던 체부와 하악각의 이 부분이 적절히 채워짐으로써 하악각이 생겼고 그리고 체부의 페임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두턱 현상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제가 어려웠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자기 표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렵게 했다. 어렵게 했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제가 그 혼자만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유튜브 시작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분은 그 예정했던 그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잘 회복도 하셨습니다. 잘 회복도 하셨고 그리고 결과를 만족도 하시고 그리고 오실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것들 맛있는 걸 갖다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있는데 좀 찬찬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수술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그러면은 어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라도 이렇게 잘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제 힘으로는 안 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